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 많은 관상의 홍 선생입니다. 오늘은 재물도 많고 오래 사시고 부귀할 수 있는 부귀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귀라는 의미는 부자도 있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귀하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하게 사는 건 아니고 부자지만 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귀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서 얼마나 귀하게 부귀를 누리고 사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여도 천하게 살면 그건 부자가 아니겠죠? 그리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귀하게 살 수 있는 부귀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쉽게 남보다 쉽게 운이 좋아서 막 이렇게 잘 된 것 같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남 모르게 나름대로 그 외로운 길이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남 모르게라도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를 발판 삼아서 얼마나 실행하고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이렇게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핑계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정말 열심히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더 좋은 기회로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게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정말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돈 많으신 분들을 몇 분 봤는데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집안에 어떤 휴지 하나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몸에 배인 겁니다.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습관으로 몸이 배인 건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뭐 돈이 많은데도 그렇게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쓸 건 써도 되고 왜냐면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쓰기도 해야죠. 너무 그렇게 휴지까지 아끼고 이러는 건 좀 궁상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쨌든 자기가 누리고 살아야 그것도 부귀하게 사는 거니까 많이 벌었으면 그 누리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공짜로 얻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것도 타고난 운이지만 그 운도 무언가 노력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부귀하게 살려면 일단 건강해야겠죠. 건강해야지 말년까지 오래오래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는 부자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60, 70 이것도 오래 사시는 거라고 했어요.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같은 게 발달이 되지 않았기 의료 같은 것들이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새는 사전에 병원을 자주 다녀서 나이가 드시면 오히려 병원하고 친해지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서 뭐 초기에 그런 걸 잘 발견을 하면 고쳐서도 암이 걸려도 오래 사십니다. 고치고 금방. 그래서 오히려 병원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큰일을 많이 겪으셔요. 그러니까 사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병원을 자주 가서 내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어디 아픈 곳이 아니면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병에 걸려봤지만 마음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도 마음의 병이 오면서 병이 몸의 병으로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늘 웃고 지내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부리면
그게 다 그 마음의 병으로 옵니다. 그리고 몸의 병으로 오고. 좀 마음을 웃고 지내면서 넓은 마음을 갖고, 덕을 많이 쌓고 베풀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면서 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도 잘 받으시고. 그렇지만 저는 너무 아둥바둥 사는 것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적당히 자신을 위해서 즐기면서 사는 것도 부귀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너무 희생만 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관상에서는 오학이 잘 발달이 돼야 돼요. 이 오학은 이렇게 산이잖아요. 이마, 광대, 코, 턱, 이게 오학인데요. 오학,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긋이 나와 있는 산. 근데 오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입, 귀를 오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간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잘 생겨 있으면 평생이 편안하게 잘 산다고, 부귀를 누리면서 귀하게 산다라고 합니다. 관상에서는. 이 첫 번째로는 건강이었잖아요. 건강은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눈은 관상에서 오간에서 감찰관이라고 해서 또렷하고 진기가 있고 눈동자가 안정되어 있고 흘겨보거나 눈동자를 굴리거나 이러지 말고 바르고 곱게 아주 잘 생기고 그 눈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야 돼요. 근데 간혹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범죄를 일으키시는 범죄자들 보면은 눈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빛깔도 은은하게 나는 빛이어야지 그게 진기인 거지. 눈동자에서 이렇게 쏘아보듯이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 있어요. 그거는 살기인 거지 빛이 아니에요. 광채가 아닌 거예요. 그런 뭔가 이렇게 돌아서 미쳐 있으면 그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런 눈이 아니라 은은하게 광채가 나야 되는 눈인 겁니다. 울것 같은 눈은 물기가 있는 눈은 성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물을 볼 때 집중력 있게 아주 야무지게 생긴 눈이 귀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 눈썹은 수치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아주 적당하게 윤기가 흘러야 되고 엉키지 않아야 되고 가지런하고 빛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눈썹은 이렇게 눈끝을 잘 감싸줘야 돼요. 이건 집안이면 얘는 지붕이에요. 집안을 지붕이 잘 덮어줘야 되죠. 중간에 끊기거나 하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해서 가족, 타인,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이런 모든 그런 타인에게서 나를 얼마나 덕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그 덕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눈썹도 어디 끊긴 곳이 있으면 눈썹 문신이라도 해서 눈썹을 가지런하고 너무 숨 많지 않게 진하지 않게 이렇게 잘 채워서 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눈썹 문신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귀가 아주 중요하죠. 오래 사는 거에도. 귀는 차천관이라고 해서 크고 작은 것보다는 우선 색깔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찰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의 운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딘가 뭐 코의 준두나 어디 뭐 이마나 아니면 귀나 이런 옆에는 내면적인 자기가 내면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색깔들이 어두우면은 그 현재 상태에서 옆모습을 보고 옆모습이 약간 어둡다 싶으면 그 사람이 현재 뭐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의 운을 얘기하는 것이 그 빛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찰색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귀는 색깔이
얼굴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이 좋습니다. 그게 귀격입니다. 귀가 크더라도 빛깔이 어두우면 현재 운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륜과 외륜이 윤곽에 뚜렷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륜, 바깥쪽 외륜, 안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내륜인데, 이게 튀어나오면은 시시비비가 많고 가정도 편하지 않고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잘 길게 잘 발달되면서 귓볼도 도톰하게, 윤곽도 뚜렷하게, 살집이 두텁고, 또 이 명문이라고 있어요. 이 명문,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앞에 귀 앞머리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반듯하고 도독하게 명문이 넓고 흠이 없어야 좋고, 그리고 귓구멍이 넓고 좀 그 길이도 좀 이렇게 길고, 그래야 건강도 많고 재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귀는 귀를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은 명예입니다. 명예. 이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권력을 중요시하고 권력을 쫓아가는, 중요시하는 그런 잘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 귓볼은 금전을 봅니다. 금전. 옆으로 쓰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금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은 명문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바르고 반듯하신 분들은 가정적으로도 가정적이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가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귀 눈썹 위로 나신 분들이 학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예 같은 거나 그런 거에 학자라고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잡고 이런다고 해서 그 귀가 이렇게 높이 나신 분들이 좋아요. 그렇다고 당나귀 귀는 아닙니다. 근데 요새는 눈썹부터 시작하는 것도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눈썹부터 이렇게 귀가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시작 부분이 눈썹부터 생기신 분들이 귀격이라고 하고 공부도 많이 한다고 칩니다. 학자 스타일이라고 하고. 근데 요새는 이 눈썹 위로부터 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만해 한용운 님이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학교 때 배웠던 만해 한용운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스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출판하신 시 중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신 적이 한번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만해 한용운 님의 시가. 어릴 적에 좀 시를 많이 좋아하긴 했는데, 만해 한용운 님의 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하나 읊혀드릴게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때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는데요. 만해 한용운 님이.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런 시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시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뭐 그런 시입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삼천포로 흐르네요. 일단은 그분이 귀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이 얼굴이 조금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귀가 이마에 가서 붙었어요. 이렇게 눈썹은 여기 있고, 이게 눈썹인데 귀가 여기 가서 붙었어요. 그런 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분 아마 네이버에 참고해 보시면 그분 귀가 이렇게 이마에 가서 붙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분은 그래서 그런, 그 명예나 그리고 또 시도 많이 공부도 많이 하셔서 시도 많이 쓰시고 스님이기도 하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 귀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귀격의 눈입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나시기는 하셨지만요. 그 다음엔 코를 신병관이라고 하는데요. 신병관인데 콧대가 바르고 살이 넉넉하고 이렇게 바르게 쓰고 콧대가 넉넉하고 뼈가 잘 감싸서 두둑하게 뼈가 튀어나올지도 들어가지도 않아야 되고 굴곡도 없이 이렇게 이마부터 콕 준두까지 쫙 뻗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 준두가 둥글둥글하고 양쪽 볼도 이렇게 도톰하게 정인 안대가 도톰해야 돼요. 코가 여기 상근 끊기지 않아야 돼요. 상근, 연산, 수상. 이 건강을 보는 건데 여기가 색깔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내장 질환이나 자기 그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 중에서 여기 색깔이 좀 이상해 보면 건강에 한번 신경 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정이 난돼. 정이 난데라 그래서 여기는 현금통로입니다. 현금이 들락거리는. 그래서 여기도 두툼하고 코도 두툼하고 여기서 쫙 내려와야 좋습니다. 그리고 빛깔도 아주 좋아야 되고 대나무처럼 이렇게 쫙 뻗어야 돼요. 이렇게 휘면 안 돼요. 도독하게 솟아야 되고 그리고 저번에 얘기해 드린 대로 현단비하고 대통비의 모양이 아주 기격입니다. 여기는 지나치게 낮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술은 입을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려봤는데요. 입 중에서 가장 복이 많은 입은 이렇게 넉사자 모양으로 해서 입이 이렇게 네모난 입이 있어요. 잠깐만, 그래야겠다. 활처럼 이렇게 딱 휘었어요. 근데 입술이 이런 식으로 네모진 거예요, 입술이. 이런 게 굉장히 기격입니다. 도톰해가지고 양쪽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네모나게 생긴 입이 기격이에요. 입은 출락관이라고 해서 약간 큰 것 같으면서 도톰하고 붉은 빛을 지면은 아주 좋아요. 양쪽이 약간 올라가고 활을 잡아당긴 듯 살짝 올라가고 그리고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치아가 드러나거나 잇몸이 보이거나 이러면은 재산 손실이 좀 있습니다. 치아가 보여서 좀 다물어지지 않는 입들 있죠? 이건 재산이 좀 많이 새는 겁니다. 대충부라는 상서에서 말하기를 제가 얘기했던 이 오간이 오간 중에서 1관이 좋으면 10년이 귀하고 이 모두 오간이 좋으면 늙도록 부귀한다고 했습니다. 귀현이라고 해서 존귀하고 이름이 높이 떨친다라고 했습니다. 오악은 중국에서 오악은 산이잖아요. 이마 그리고 광골 그리고 코 그리고 턱 하관. 하관은 턱은 살짝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야 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입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랫사람 덕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뭔가 지휘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덕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턱이 너무 이렇게 뾰족하게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거나 이렇게 짧은 턱이거나 이러면 내가 뭔가를 베풀고도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잘해주고도 욕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악이 중국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5군데의 산이에요. 원래 간상이라는 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니까 이 산을 뜻하는데요. 얼굴을 비교해서 오악이라고 간상에선 부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산인데
어학이 적당히 잘 발달되어야 기격이고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마, 광골, 턱, 귀 이렇게 사방이 오긋하게 잘 감싸줘야 재운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가 만약에 바르지 않고 삐뚤어져 있으면 부모와의 인연도 멀고 삶의 굴곡이 아주 많습니다. 부자는 제가 봤을 때는요, 부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절제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나름대로 그 사람이 아는 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고 봅니다. 간혹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부자들은요,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인색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자신들이 큰 돈을 벌기까지 그 얼마나 외로운 길을 걸으면서 싸우고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손만 벌리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인색합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열심히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베풀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풀어 줍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마음이 좀 풍요롭잖아요. 부자들 보면 간혹 뭐 옹졸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풍요롭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환경이 풍요로우니까 마음이 넉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이 강박하고 못난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여유도 없고 생활도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도 마음도 불행한 것입니다. 주변을 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면서 가장 힘이 되는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있으신 분들에게 잘하고 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